안녕하세요. 한국최면치연구소장 김용국입니다. 제목, 지금이라도 멈추면 안 될까요? 욕심과 집착의 끝. 어머니들이 어느 날 반상회를 열었습니다.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합니다. 각자 자녀를 키우면서 느꼈던 그 속상함을 토로합니다. 다들 힘들어서 우울증에 걸릴 것 같다며 신세를 한탄합니다. 첫 번째 어머니, 전교 1등만 하던 우리 딸이 이번에 전교 2등이 되었어요. 저 우울해서 죽고 싶어요. 살기가 싫을 정도로 속이 상합니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러자 야유가 쏟아집니다. 두 번째 어머니, 화를 내면서 우리 아들은 전교 꼴등입니다. 제발 중간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1번 어머니는, 첫 번째 어머니는 참 욕심이 많으시네요. 왜 그러세요? 저는 정말로요,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자 세 번째 어머니 한숨을 쉬면서, 에휴, 우리 아들은 가출해서 집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저는 전교 꼴등도 좋으니 그냥 학교만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 자식 농사 망치게 될 것입니다. 저만큼 힘든 엄마는 없습니다. 다들 정신 차리세요. 네 번째 어머니 눈물을 훔치며, 제 딸은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직도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 제발 건강하기만 했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다들 자식에 대한 집착이 많네요. 자식을 소유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에 비하면 당신들은 엄청 행복한 겁니다. 다섯 번째 어머니 허탈해 하시면서, 에휴, 작년 수능이 끝나고 소중한 내 딸은 아파트에서 그만 뛰어내렸습니다. 저에겐 속상해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진작에 딸이 원하는 대로 해줄 걸. 그동안 제 집착으로 아이를 키웠습니다. 저는 매일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내 분위기가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같이 지금이 가장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항상 불만족스러운 것을 찾아서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나요? 마치 그렇게 생각해야만 내가 많은 것을 얻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 과정 속에서 자녀가 심각한 정신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문제는 전문가나 주변의 도움으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정신적 강을 넘어버리는 경우에는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상황이 오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회개하고 후회하고 참회를 해도
안 됩니다. 자녀에게 아무리 미안하다고 무릎을 꿇고 사정해도 이미 허물어져 버린 자녀의 마음은 쉽사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때 부모는 피눈물을 흘립니다. 다시 되돌리고 싶어도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런 엄마 아빠를 그렇게 후회하는 부모를 많이 봤습니다. 제가 도와주고 싶었지만 솔직히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군요. 저 역시 건강하지 않는 가정에서 살면서 그 강을 건널 뻔한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우리는 지금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마치 미래가 지금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처럼, 지금 채찍질을 하지 않으면 내일 불행해질 것처럼, 내 욕심대로, 내 집착대로 내 아들, 딸이 착실하게 따라와 줄 것처럼, 이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인 것처럼, 잃고 나면 모든 것이 확연하게 잘 보입니다. 욕심을 부린 상태에서는 눈과 귀가 멀어져 버립니다. 심리적인 치매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녀가 힘들다고 말해도 그 슬픈 표정이 안 보이고, 자녀의 고통 소리가, 그 울부짖는 소리가 나약한 변명처럼 들립니다. 가슴으로 낳은 자녀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당신의 욕심에만 스위치를 켭니다. 그러면 자녀의 마음의 방은 불이 꺼져 버립니다. 어두운 곳에 홀로 갇히게 되고, 아이들은 그때부터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그 착한 아이가 고통을 받으면서 서서히 괴물이 되어 갑니다. 아니, 살기 위해서 사악해지고 잔인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그때 아이는 지옥의 문을 열고 자신을 힘들게 한 대상을 찾아갑니다. 두 번 다시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악해져 버린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힘들 때 위로를 해줄 정도로 그 착한 아들이, 엄마 아빠의 삶이 희망이 되었던 예쁜 내 딸이, 이러한 심리적 패턴은 개인에게도 나타납니다.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씩 잃게 됩니다. 건강을 잃게 될 것이고, 마음과 감정을 느끼는 법을 잃게 될 것이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모를 것이며,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갈 것이며, 내 삶의 방향이나 목적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니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내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은 채 이 사회와 이별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지금이 최악이라 말하고 막장이라 말하고 밑바닥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말하며 살아왔지만 밑바닥 밑에는 또 다른 밑바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밑바닥은 아프다는 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섭습니다. 괴롭습니다. 고통조차 느낄 심리적 여유가 없는 그저 공포의 덩어리일 뿐입니다. 나에게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여전히 밑바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밑바닥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때는 받아들인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대로 고통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나에게 내리는 시련이자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우산이라도 써서 막을 수는 있겠지만 우산이 없을 때는 그저 내리는 만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내가 잘 살아왔다면 지나가는 친구가 우산을 함께 써줄지도 모르겠네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잡아야 합니다. 더 이상 내 삶이 병들지 않도록 멈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우려했던 현실이 내일 조만간 현실로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쥐는 쥐약을 먹습니다. 그 전까지는 맛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며 좋아하지만 먹는 순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눈이 있습니다. 귀가 있습니다. 코가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의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눈을 떠서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행복한 세상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눈을 뜨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눈을 가리고 있는 그 손을 떼어내면 됩니다. 이 사회가, 이 세상이 나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내 스스로가 나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오늘이라는 세상을 묵묵히 건강하게 행복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청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